먼저는 상반기에 제가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으로 주가가 좋았고요. 지금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중소형 원전주들이 좀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원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나라에 국한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은 큰 회사들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저는 2차전지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는 아니에요. 올 하반기는 이제 실적 바닥을 계속해가지고 다져가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하반기에 조선주, 제약바이오주 외에 좀 주도주로 보시는 섹터가 또 있으실까요? 저는 하반기 포트를 조선주, 바이오주, 반도체, 원전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저는 일단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방 원전에서 방산하고 전력기기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그 둘은 좀 비중을 좀 확 줄인 상태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나면 관심은 가질 거지만 아마 비중을 크게 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조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었던 결국은 관세 협상은 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답이 없는 거니까요, 저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테오젠도 지금 눌려 있지만 알테오젠 이후에 이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아마 연말쯤 되면은 바이오는 조금 느릴 가능성은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시즈널한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반도체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년간 끌고 왔던 애하고 이제 틀기 시작하는 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편하냐. 그리고 이제 증권사, 우리나라 증권사뿐만 아니라 뭐 JP모건이 됐든 모건스탠리가 됐든 그 UBS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증권회사들이 지금 한결같이 반도체의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들을 다 표출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예스한다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이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여전히 반도체는 업사이드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그동안. 원전은 상반기에 제가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으로 주가가 좋았고요. 지금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마 조금 중소형 원전주들이 좀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포트에 있는 중소형 원전주가 최근에 좀 올라왔고, 원전 관련해서 지금 발주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를 받은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은 어쨌든 트럼프가 좀 힘이 빠지기 전까지는 최소한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원전을 괜찮다 말씀 주셨는데, 지난 간담회에서 이제 원전 관련 발언이 있어서 좀 그것 가지고 노이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국에서 원전 추가로 못한다 이런 거죠. 그냥 원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나라에 국한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은 큰 회사들은 아니에요. 큰 회사들은 다 어차피 그 전 세계를 놓고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비즈니스의 구조를 보면 팀코리아, 그 웨스팅하우스 말고 우리나라의 그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이죠. 한수원하고의 그 협업만 포커싱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수원을 통해서도 당연히 나가겠지만 이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원전을 지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밸류체인들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그쪽에서 발주가 나오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미국 프로젝트도 웨스팅하우스가 주도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설계 기술만 갖고 있는 거지 운영도 안 해봤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한수원이 지금 미국 들어갈 때 웨스팅하우스에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제안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망가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저는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에 안 하는 부분들은 센티면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거품은 많이 빠지고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로 왔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가격은 부담스럽죠. 지금 매출이 없는데 원전 관련된 매출이 지금 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되게 비싸요.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어떤 영역의 시작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밸류를 보실 분들은 원전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전을 안 하시는 게 맞고, 저는 이제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 가능성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제왕처럼 군림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미국에 짓겠다고 하는 게 2030년까지 일단은 삿질을 시작하는 게 대형 원전이 10기고요.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전체 총 합해가지고 300기 정도 원전을 짓겠다고 하거든요. 그 SMR 포함해가지고. 그럼 미국만 그러냐? 캐나다도 지금 원전 짓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유럽 쪽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동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지금 원전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이후로 원전 생각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정책이 바뀌었어요. 원전 10기 착공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한 부분들은 좀 시장이 이제 열리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과거 경험해봤잖아요. 그 바이든 정부 때 그린 에너지 그렇게 밀어줬는데 트럼프 딱 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미국 정부도 좀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권 바뀌니까 모든 걸 뒤집어 엎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리스크는 없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전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그거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확장성을 저는 여전히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좀 상당히 올라왔다가 조지아 공장 사태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하반기 실적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돌아설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바닥은 상반기에 확인된 것 같은데 실적 자체는 좀 L자형으로 좀 늘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을 좀 세게 했다가 다시 이제 밀려가지고 옆으로 기고 있는데 대형 수주가 나오고 가끔 그러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하고 달라진 거는 그 수주의 구체성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15조 수주 막 이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막 상한가 한번 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언제부터인데 몇 년짜리인데 연간으로 하면 얼마인데 그리고 또 보는 게 뭐냐면 과거에도 우리가 수주 크게 낮췄던 거 지금 제대로 이행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확신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잠깐 반등하고 많은 그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는 아니에요.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주도주 업종이 쉴 때라든지 이럴 때 틈새 장세 성격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시장을 리드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 하반기는 이제 실적 바닥을 계속해가지고 다져가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반도체 쪽 수급 쏠림이 2차 전지 섹터엔 유독 좀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는 지금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사실 반도체가 부각이 된 상황인데 반도체가 간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못 가고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이제 좀 따로 움직이는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주도주가 움직일 때 그 나머지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지는 못해요.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버려진 거냐 하기에는 얼추 바닥은 확인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상하방이 좀 막혀 있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2차 전지는 아마도 큰 변화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유럽은 지금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전기차 시장이 거의 30% 근처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역성장을 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풀려가지고 우리가 그 유럽 시장에서도 성장을 좀 되찾는다든지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사실 걱정이 많잖아요. 이제 9월 말자까지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이제 끊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야 이거 미리 땡겨가지고 전기차 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기차 판매량 줄어들 수 있겠네. 이 우려감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같이 믹싱해서 보셔야 될 거고 최근에 좀 주가가 그나마 조금 움직이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테슬라향 밸류체인에 들어간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늘 LG 엔솔은 국가 전산망 그거 화재난 거 그 영향 때문에 좀 눌렸다가 그런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는 쪽이 이제 그 다음에 뭐 LNF라든지 포스코 퓨처 캠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은 좀 남아있는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단이 아주 높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보다는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팔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종목이 자신 없다면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을 제가 몇 년째 받는 것 같은데 경제문탐에서도 벌써 이게 받은 게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때 일부 조정해봐라 라는 말씀을 몇 번을 드렸었지만 결국 못하시는 것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대로 오면 못하신 거잖아요. 조선도 기회가 있었고 방산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구조에서는 이제 본인이 지금 시장 주도주가 되는 쪽에서 내가 편승할 수 있는 게 보인다면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또 남 말 듣고 투자해서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데 저는 하반기에는 어쨌든 조선, 바이오, 원전,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증권주 아까 얘기는 안 하긴 했지만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증권주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미래에셋 증권이 또 8% 급등을 했었는데 증권주도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증권주는 일단 업황이 살아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나오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제 정부 쪽에서 당초 자기네들 원안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기대감을 좀 높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하고 두나무 그 합병 이슈 관련해가지고 뭐 미래에셋이 네이버 파이낸스 지분을 35%인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이 맞물려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기대감 때문에 증권주 쪽에서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좀 강했었던 것 같고요. 증권주는 어쨌든 증시가 나쁘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전과 달라진 거는 우선 그 해외 주식 거래량 많아졌죠. 그것도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또 이거는 뭐 요즘 보면은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8시까지 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거래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그것도 역시 그 수익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만약에 원한대로 25% 그래서 27.5%가 된다 그러면 소위 큰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량주 배당 투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증시로 자금은 더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그 자산 포트폴리오 운용해주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을 낼 수 있고 해서 증권주 쪽은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또 요즘 잘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주가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의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 글로벌 휴머노이드 관련된 쪽에서 테슬라 주가가 좋았죠. 테슬라가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는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이지만 그거보다는 그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이슈가 컸어요.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상용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옆나라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유니티 이제 상장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밸류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고 상용화 얘기 구체화되고 있고 또 한국은 여기에 더해가지고 노란봉투법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노란봉투법 걸리는 거 감안해서 보면은 로봇이 그죠? 대세가 아닐까? 이제 로봇이 대체하지 않을까? 이래서 로봇 관련된 주식이 굉장히 핫하게 올랐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아마 굉장히 핫하게 올랐는데 이 회사가 피규어 AI 쪽하고도 이제 컨택이 돼 있고 그다음에 LG 전자 지분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국내 대기업하고 협업 가능성 그 뭐 최근에 이제 손가락 그 액추에이터 관련돼 가지고 손가락 관련된 기술 그거 이제 오픈했잖아요. 최근에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 그 로봇 왜냐면 이게 짚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그 감각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나오면서 주가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딜레마 아닌 딜레마는 우리나라에서 그 휴머노이드 하면은 사실은 주가가 제대로 돼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레인보우가 움직여야죠. 근데 지금 삼성 쪽에서 움직임이 별로 없죠. 사실 상용화 관련돼 가지고도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국장의 로봇 쪽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맞는데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테마성으로 이게 좀 끌려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가는 놈만 간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가는 놈은 엄청나게 가고 있고 못 가는 애들은 보면은 완전히 늘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그 딜레마는 조금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저는 글로벌 트렌드 따라가는 거 다만 이제 국내의 로봇 주식들은 테마주 성격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4.5일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로봇주가 좀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로봇은 사실은 4.5일제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 그 노동과 관련된 쪽과 관련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사람 쓰는 것보다는 로봇을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같이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게 이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이 아직까지 휴머노이드를 완성을 해가지고 상용화 단계까지 간 거는 국내 기업으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로봇 회사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긴 한데 그건 미국 기업이니까 그 정도라고 봐야 될 거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준으로 보면은 조지아 공장에 이제 로봇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상용화가 시작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국내 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는 회사는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어떤 로봇 관련주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숫자가 아직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에 비해가 좀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테마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국내 대기업 지분이 들어가 있거나 대기업하고 협업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거기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던 회사들이 강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유일로보틱스가 3만 원대 뭐 2만 원대에서부터 주가 지금 7만 원대 와 있잖아요. 먼저 뽑아 올렸던 거고 최근에 이제 로보틱스
UL 같은 경우도 SK가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대기업하고 협업하는 회사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실적이 수반이 되면서 가는 쪽은 없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이사님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 하반기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주, 그 다음에 원전주, 그리고 바이오 주식, 그리고 반도체. 그거를 축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증권주, 그 다음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리면은 다시 이제 볼 건데 이건 메인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운용을 할 생각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보다는 연말 지수가 더 높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연말 지수를 좋게 본다는 얘기는 지수를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수 관련된 주식의 대표주는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다.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뭐가 튈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현대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대차로. 그래서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쨌든 체크포인트에 넣어놓으시고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섹터로 올인해 있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그게 최고의 어떤 섹터라 하더라도 섹터가 망가지거나 섹터가 노이즈가 생겨버렸을 경우에는 사실 쉽게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섹터 전략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셔서 가시는 게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은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연말 주가가 지금보다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지금 수준에서 아마 시간이 가면서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4가지 섹터 말씀 주셨는데 1억이 있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씩 하면 좋을까요? 그 비중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지 않겠어요? 원전이 강해지면 원전을 당연히 높여야 될 거고, 조선이 강해지면 조선 쪽을 높여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 몇 프로 해봤자 어차피 실제 운영할 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전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가져갈 생각이다라는 걸 전제해서 그 안에서 제가 종목을 소팅해서 포트를 잡아놓고 운용을 할 때 이제 대응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몇 프로라고 해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코스피는 어디까지 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다만 분명한 거는 제가 그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 때 3,300을 잠깐 찍고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PBR이 1.3배였어요. 근데 1.3배 정도 잡으면 어바웃으로 3,9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3,900 정도까지는 보지 않을까? 왜? 유동성이 지금도 나쁘지 않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정책 개선에 따른 밸류업 효과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결국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요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만 가지 않으시면 돼요. 조급한 게 제일 문제거든요. 조급하기 때문에 보다가 포모 생겨가지고 고가에 사게 되고, 또 욕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욕심이 이제 사실은 한 방에 큰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올인, 뭐 이제 몰빵, 뭐 이런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분산 전략으로 가져가도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은 쪽, 이런 쪽을 시장하고 같이 내 자산을 키워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그래도 좀 뭐 포모 오지 않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방원전 해가지고 초창기 때는 그게 수익이 낮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주 처음에 샀을 때 지금 기억하는 게 현대로템 25,000원대 샀었거든요. 3만 원 갔다 25,000원 갔다를 그걸 거의 1년 가까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구조 하에서 그 세팅 해놓고 나서 이 주식들이 수익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크게 올라가는 거였지 처음부터 막 수익이 났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 올라가는 거 화려한 불꽃만 보시지 말고 전체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안에서 뭐가 주도주인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주도주 가운데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갈 것인지 여부도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 판단해 보셔가지고 포트를 잡아놓고 가져가시는 게 단기간 내에 뭐 막 몇 배 이렇게 수익 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꾸준히 수익 내면서 시장 수익률을 넘겨가지고 비트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